자, 오늘은 저희 리브굿 제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리버 서포트라고 하는 간 기능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리버 서포트 간 기능 제품은 딱 세 마디로 하면 우리의 간을 보호한다. 우리의 간을 정화시킨다. 우리의 간을 강화시킨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해독 시스템의 사이클을 잘 돌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다. 보호, 정화, 강화, 끝으로 해독. 이해되셨죠? 크게 세 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겸손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만 하면 정말 너무 서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능 리버 서포트 제품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물질, 네 가지 추출물, 세 가지 또 특별한 미네랄과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리버 서포트가 가지고 있는 21가지의 여기 왼쪽에 있는 인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리버 서포트 첫 번째 물질 중에서 매우 생소한 그런 물질입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전 평소에 잘 들어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리버 제품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NaC라고 해가지고 500mg이 들어있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N-아세틸 시스테인. 야, 여기 뒤에 시스테인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미노산과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죠? N-아세틸 시스테인은 NaC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NaC 검색하면 관련 제품 많이 나옵니다. NaC라고 하는 이 물질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고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 누구다? N-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NaC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글루타민, 글리신, 시스테인 이 세 가지 다 뭐죠? 아미노산 세 종류입니다.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봤더니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 더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 뭐다? NAC라고 하는 N-아세틸시스테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더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오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ALA라고 하는 알파 리포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물질이고요. 글루타치온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앞서 있는 물질이다. 역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물론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특성화 물질 세 번째, 굉장히 영어가 너무 길어요. 자, 타우로, 우르소, 데옥시콜릭산. 와,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웅제약 아시죠? 대웅제약에서 만든 간 기능 관련된 약 중에 지금도 잘 판매되고 있죠. 우르사 아시죠? 우르사. 우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르사의 주요 물질이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나게 긴 TUDCA라고 하는 이 물질로 뭘 만든다? 대웅제약에서 우르사를 만든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우르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리버 서포트 제품에는 우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타우린. 우리 타우린 많이 들어봤죠? 타우린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낙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낙지 파는 음식점에 가면 낙지에 효능해가지고 벽에다 크게 막 써붙여 놨잖아요. 그럼
항상 글귀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낙지 몇 마리만 소가 잡으면 쓰러져 있던 소도 벌떡 일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써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어떤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써붙이면 저것을 뭔 근거로 써붙였나 하고 궁금해서 항상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써 있어요. 그만큼 스태미나에 강력하다는 얘기죠. 이 타우린과 바로 우루소가 결합된 게 바로 TUDCA라고 하는 물질이다. 처음 듣거나 아니면 좀 들었지만 긴가민가했던 아주 중요한 물질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다. 자세한 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출물 네가 중에서 첫 번째 오가닉. 당연히 우리는 오가닉이 그냥 기본이죠. 유기농이 기본입니다. 오가닉 민들레 추출물. 항상 간 관련된 제품 얘기할 때 민들레가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민들레 추출물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역시 오가닉 강황입니다. 뭐 강황하면 염증부터 시작해서 항암, 항염, 뭐 항균 이런 것들 가운데 아주 유명하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로 유명한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리브굿은 그렇지 않고요. 강황이 또 이렇게 오가닉으로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출물 방목하면서 목초 사육한 그런 소로부터 소의 담즙을 쓸개죠. 그 즙을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추출물을 만들었습니다. 목초 사육 소 담즙 추출물. 여기에는 콜릭 엑시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활성 성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STD 콤마하고 콜릭 엑시드 45% 하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목초 사육 소담즙에는 콜릭 엑시드라고 하는 이 유효 성분이 STD 스탠더드 일정하게 45%를 유지한다 이런 말이고요. 강황에는 STD 해가지고 쿠르크미노이드 해가지고 항산화 내재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일정하게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추출물이 있고 마지막 추출물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 제품에서 빠지지 않는 밀크시슬 추출물 500ml가 들어가 있고 역시 STD 실리마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밀크시슬은 이렇게 생긴 꽃이죠. 꽃인지 식물인지. 여기에는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파이토케미컬 식물 내재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게 일정한 수준으로 80%를 항상 유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실리마린에 더 자세히 보니까 리브굿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섭취하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고 드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 실리마리를 쭉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는 실리빈, 이소실리빈, 실리디아민, 실리크리스틴이라고 하는 네 가지 물질로 들어있는데 이 네 가지 물질이 다 뭐더라? 어떤 계열이더라? 맞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의 폴리페놀 계열 아래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에 있는 식물 내재 항산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출물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특화 성분 세 가지, 그리고 특별한 추출물 이렇게 네 가지 해서 총 일곱 가지가 우선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 NA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물질이니까 이렇게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이 NAC가 바로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GSH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로서 아주 중요한데 이 글루타치온의 전구체가 누구다? NAC다. N-아세틸 시스테인이다. NAC가 있어야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맞죠?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전구체인데, 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인체 내에서 자연 발생, 즉 사람이라면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NAC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비타민 C, 비타민 C도 항산화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E도 항산화 비타민 E이고 하나는 수용성이다, 지용성이다 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셀레늄, 셀레늄 하면 뭐예요? 맞습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미네랄 중에 손꼽으라 하면 1등이 셀레늄이죠. 자, 이렇게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강력 항산화 비타민 미네랄들이 항상 누구 중심으로 모여서 항산화 작용 일을 한다? 글루타치온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극강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줘야 된다? NAC가 있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나쁜 활성산소가 있는데 그 활성산소 중에서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로 되어 있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요. 숨만 쉬어도 만들어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과산화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누가 잘한다? 글루타치온이 너무 잘한다. 거의 글루타치온이 전담마크 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산화수소, 전담마크, 항산화 효소 누구? 글루타치온. 근데 이 글루타치온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에서 더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친구 NAC. 그 NAC 물질이 어디에 들어있다? 리버 서포트, 우리 간 기능 제품에 들어있다.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제 작용을 참 잘하고요.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는 큰 틀에서 1기 해독 시스템, 2기 해독 시스템이 이렇게 둘로 간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 나누어져 있는데 이 1기와 2기의 핵심 요소,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 모두 다 꼭 필요한 녀석이 누구다? 글루타치온이다. 그러면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 작용을 잘 하려면 누가 꼭 있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더 일을 잘하고 활성화되려면 또 누가 있어줘야 돼요? NAC라고 하는 물질이 꼭 있어줘야 한다. 이 글루타치온은 면역 시스템을 증진시켜 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잘한다는 얘기는 면역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잘 증진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백혈구의 수치를 높여주고, 백혈구 무엇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T림프구, 우리 가슴샘에서 나오는 이 T림프구, B세포와 함께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T세포죠. 그 T세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림프구의 수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올려주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 너무 멋져요. 굉장히 멋집니다. 자, 두 번째 ALA라고 하는 알파 리포산. ALA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언제쯤 나오나 사실 저는 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브굿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글루타치온하고 알파 리포산을 제가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잖아요. 왜 없어? 강의를 못했을까요? 맞죠. 언급한 적은 살짝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하지 못했죠. 왜? 그런 성분을 담고 있는 제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거의 확신했어요.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 가한 제품에 딱 나왔더라고. 저는 그런 점에서 리버 서포트 제품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앞으로 제품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기똥찬 마인드와 비전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곁다리 갔는데요. 알파 리포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보조 효소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하면 뭐죠? 맞습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물질도 있어요. 코큐톤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B군도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있어야 될 녀석이 누구다? 바로 알파 리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리포산은 또 특징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네가 수용성이냐, 네가 지용성이냐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알파 리포산은 아주 특이하게
수용성의 성질과 지용성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이 있는 곳에서는 수용성처럼, 지용성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지용성처럼 어디에서나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혈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우리 뇌 장벽을 아무나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질들 중에는 뭐 마약이라든가 뭐 그 마취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과해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좋은 물질 중에서 우리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 뭐라고 우리 배웠죠?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죠? 메틸렌 블루. 그 메틸렌 블루처럼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이 누구다? 알파리포산이다. 그래서 이 알파리포산은 간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도 아주 건강하게 하고 뇌세포도 아주 건강히 할 수 있는 좋은 물질이라는 거죠. 독보적인 항산화제. 제가 항산화제 하면은 그냥 항산화제 하는데, 독보적인 항산화제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알파리포산은 항산화제를 항산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우리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게 항산화제인데, 항산화제를 재생시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보적인 항산화제이다. 자, 글루타치온, 비타민 C, 그다음에 코큐텐, 이게 다 항산화제거든요. 이런 항산화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물질이 ALA라고 하는 알파 리포산이다. 전라도 말로 겁나게 기똥차게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ALA는 특별히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당뇨에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중금속 제거도 아주 잘합니다. 어떻게 중금속 제거를 잘하는지 또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알파리포산이 있다. 그 다음에 타우린, 우르소. 자, 타우린과 우르사가 쉽게 말해서 같이 합작을 이룬 게 바로 이 TUDCA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수용성 담즙산입니다. 담즙산. 우리 담즙산은 뭘로 만들어져?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간에서 담즙산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담즙산은 우리 담낭에 저장해 두었다가 지용성 영양소, 지방과 관련된 그 음식물을 먹게 되면 거기서 이제 찍 하고 싸주죠. 왜냐하면 지방을 녹이고 분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바로 수용성 담즙산인 타우린 우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끔 해준다. 누가? TUDCA가. 이해되시죠? 또한 간세포의 사멸, 그리고 간세포 막을 안정화시켜주고 간세포의 사멸을 억제시켜주는 게 바로 타우린 우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에도 아주 좋은 녀석이 위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항균 작용 아주 잘하고요. 빌리브린이라고 우리 그 간이 나쁜 사람들 눈이 이렇게 노랗게 황달처럼 되잖아요. 그게 빌리브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너무 과다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면 이런 황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낮추어 주는 게 바로 타우린 우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이라든가 독소 배출도 아주 잘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진통제라든가 이런 약물들 먹으면 뭐 진통은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용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 간에서 이것을 해독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소 배출물로 많이 쌓여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약 오래 드시면 간이 쉽게 말해서 좀 거친 말로 마탱이 가요. 그랬을 때 이런 약물 독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출시켜 주는 게 타우린 우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추출물 중에서 첫 번째 민들레. 자, 민들레는 이렇게 말이 겁나게 어려운 이런 항산화 효소들로 활성 성분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들레가 잘하는 일은 역시 간 해독, 그다음에 담즙의 흐름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염이라든가 혈당 조절도 아주 잘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간 케어를 할 수 있는 성분들로 리뷰굿에서 꽉꽉 채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절대 채우지 않았다는 게 또 키포인트죠. 천연 소화제 작용도
민들레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이제스티브 서포트라고 이렇게 라벨을 써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연 해독을 이룹니다. 원만한 이뇨작용을 통해서. 커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오줌이 매렵잖아요. 커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뇨작용이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냥 소변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여서, 하지만 이 민들레를 통해서 자연 해독을 이룬 후에 독소가 쌓였으니까 소변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하고는 작용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강황입니다. 강황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크루쿠미노이드라고 하는 강황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어떤 그런 물질을 할 수 있고요. 강화하면 그냥 딱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다. 염증, 항염, 항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염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염증의 시작을 아예 그냥 출발부터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또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만성 염증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강황입니다. 2단계 간 해독 프로세스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죠. 그 2단계 그 중에서 2단계에 꼭 필요한 녀석이 바로 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살펴봤던 GSH 글루타치온 아시죠? 글루타치온의 활동력을 또한 증가시켜주는 게 광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항산화 작용을 더 잘해서 간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뇌신경세포의 성장이라든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강황이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심장병 위험을 낮춰주고요. 항암이라든가 특별히 암이 다른 곳에 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황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것도 STD, 크루콜모노이드 95%, 즉 강황에 들어있는 이 항산화 물질이 일정하게 95%를 유지한다. 정말 다르죠. 그 다음에 소담즙 우리가 살펴봤죠. 이 소 한 마리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담즙을 어디서 맞습니다. 목초 사육된 소로부터 얻은 소담즙이다. 거의 천연 소담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죠. 담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콜레스테롤로 간에서 합성하고 담낭에 저장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담즙이 필요한 이유는 지용성 영양소를 소화 흡수해 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많은 음식물 영양소 중에서 수용성보다는 지용성이 훨씬 더 많아요. 접하기도 쉽고. 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지용성 영양소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어디서 흡수가 되죠? 맞습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흡수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간으로 보냅니다. 간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재사용하게끔 하는 게 담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즙이 적절하게 잘 나오면 어때요?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을 부드럽게 잘 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위 제품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담낭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진 이 담즙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없어진 셈이에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져 봤어. 담낭 제거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담즙이 적절하게 나올 때 안 나오고 있어야 될 때 없으니까 지용성 영양소를 소화 흡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갈 때 안 가버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독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담즙산을 적절하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간이 해야 될 일을 좀 더 덜어줌으로 인해서 간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독소라든가 약물, 노폐물을 적절하게 잘 배출하거나 제거하는 일에도 탁월한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밀크시슬. 밀크시슬은 너무 많이 들어봤죠. 우리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은 실리마린입니다. 그 실리마린 중에서도 실리빈이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합니다. 독소로부터 간세포를 당연히 보호하고요. 알코올이라든가 해열 진통제, 자 이런 것들은 필요하긴 하지만 알코올도 살다 보면 필요하죠. 오늘 같은 날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어때요? 그거를 잘 걸러내야 되죠. 그죠? 하지만 걸러낼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마셔라 부어라 하면 어때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간땡이가 부은 거죠. 자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해요. 자 해열 진통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계열 약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난 먹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장기 복용하면 진짜 간땡이 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간 재생이라든가 간염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실리마린이고, 강경변, 그다음에 NAFLD,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좀 빈틈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체 하면 재수없죠. 자, 그리고 우리 밀크시슬은 항산화 작용을 잘하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GSH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GSH가 뭐죠? 맞습니다.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의 수치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항산화 작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염이라든가 사이토카인, 만성 간질환,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도 같이 맞춰줍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이 왜 갑자기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연은 기본적인 면역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간 제품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항산화 작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있습니다. 이 리버 서포트에 들어있는 아연은 그냥 아연이 아니라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흡수율이 95% 이상이에요. 아연은 여러 가지 아연이 있지만, 저희 리브곳에 들어있는 이 아연은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라고 하는 아연이에요. 그래서 정말 흡수율이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연이 잘하는 항산화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첫 번째 활성산소 중에 가장 광범위한 게 O2-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예요. 슈퍼옥사이드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게 SOD라고 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인데, 이 항산화 효소를 맞습니다. 더 일 잘하게 활성화시켜줄 때 필요한 게 바로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리브굿 제품 중에서 아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가운데 그 아연의 형태가 비스글리시네이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 이 리버 제품하고 남성 바이탈리티에 들어있는 아연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좀 더 강화를 시켰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셀레늄. 셀레늄은 뭐라고 그랬죠? 미네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비타민 E랑 비교했을 때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거의 2740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셀레늄도 그냥 셀레늄이 아니에요. 타회사처럼 뭐 효모를 통해서 얻은 셀레늄이 아니라 L셀리노메티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계열에서 얻을 수 있는 셀레늄을 넣었어요. 왜 넣었어요? 최상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셀레늄이 다른 미네랄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셀레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H2O2라고 과산화수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활성산소가 총 네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슈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또 수산화 라디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중에 이 과산화수소를 전담 마크하는 게 글루타치온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을 또한 활성화시켜주는 게 ALA도 있고, 그 다음에 NAC도 있지만,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쓰라고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과산화수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효소는 글루타치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CTA라고 해가지고 카탈라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효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콜린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막의 주요 구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콜린은 사실은 뭐 이렇게 지용성 영양제하고 아주 친하죠. 그래서 지방이라든가 간 대사에 아주 좋고요. 세포막의 구성을 이루는 게 대부분 콜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콜린도 그냥 콜린이 아니에요. 비타 트레이트라고 하는 콜린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콜린 중에서 이 비타 트레이트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콜린으로 안정화된 콜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간 제품과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쌀겨로 되어 있는 캡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포의 모습인데요. 자, 세포의 모습을 제가 와봤어요. 지금은 이제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좀 더 길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계속 듣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서 이렇게 생긴 게 미토코테란 말입니다. 뭐 리보솜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포에서 가장 일을 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ATP를 만드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어때요? 프리 레디컬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무조건 만들어져요. 내가 안 만들어지게 노력해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운동 효율을 높이면서 활성산소가 좀 더 덜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프리 레디컬에 관한 활성산소를 전담마크하는 게 바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리버 서포트 제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산화 작용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성분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그랬죠? 간기능, 엄청난 항산화 작용, 뇌기능, 다 이게 뭐예요? 각 기관에 있는 모든 기관에는 다 세포들 있잖아요. 결국은 세포가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가 제대로 일하고 일한 결과로 어때요? 땀도 흘리고 뭐 옷도 더러워지고 이게 다 뭐예요? 프리 레디컬 활성산소예요. 어쩔 수 없이 세포가 일한 후에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안티옥시던트 해가지고 항산화 해가지고 산화되었던 세포를 다시 살리고 중화시키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잘 매우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5대 항산화 작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왜 리버 제품이 탄생했는지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여러 번 강의를 듣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간결하고 쉽게 지혜롭게 설명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자화자찬이었어요. 자, 이게 이 동그라미가 세포라고 합시다. 세포예요. 그리고 세포 중앙에는 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는 여기가 세포 안이에요. 그리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은 지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밖이라 합시다. 이런 세포들이 이제 겁나 많이 있겠죠. 막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서. 그 세포 안은 대부분 지질보다는 물과 산소로 이렇게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적지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렸어요. 이 집신벌레처럼 생긴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세포 내에 있는 에너지 공장. 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정말.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얘가 있어야. 밥을 먹는 이유도 이 미토콘드리아 이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공장은 뭐예요? 세포 내에서 에너지 공장으로 산소와 포도당의 결합 및 각종 보조 효소의 작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장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활성산소예요. 차가 굴러가려면 어때요? 휘발유 떼야 돼요. 가스 떼야 돼요. 그럼 어때요? 매연 안 나와요? 가스가 좀 더 적게 나올 뿐이지 무조건 나와요. 그죠? 가스가 유산소 운동이라면 이렇게 배기가스 시커멓게 나오는 자동차는 뭐예요? 엄청 그 힘든 일이나 운동을 해서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죠.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만 나오느냐? 가만 냅두지 않죠. 누가?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활성산소만 나오면 안 돼. 이걸 제거해 줘야 돼. 중화시켜 줘야 돼.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들이에요. 이런 일련의 작용을 이렇게 표로 도식해 보면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사이클을 통해서 1, 2, 3, 4, 5, 5대 항산화 작용을 했잖아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은 이 세상에 겁나 많아요. 정말 많은데 과학자들이 그 중에서 꼭 필요하고 무조건 필요하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항산화 작용을 꼽아봐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요 5가지 항산화 물질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항산화 5대 작용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C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데 나중에 비타민 C 한번 강의할 때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비타민 C, 얘는 수용성, 비타민 E는 지용성. 네, 둘 다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규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리버 제품에 있는 알파 리포산. 그리고 리버 제품에 있었던 NAC라고 하는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를 통해서 글루타치온의 정부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글루타치온. 요 5개가 주력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어때요?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고 알파리포산은 손상된 글루타치온을 재생한다.
그래서 셀레늄이 따로 들어있는 거고 아연도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는 어때요? 맞습니다. 비타민 C, E, 코엔자임 Q10,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각각 연쇄작용을 거쳐 세포에 재생과 복원을 시키고 대사를 잘 조절하게 하게끔 해주는 5대 항산화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4번 알파리포산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볼 생각이에요. 알파리포산 ALA 독보적인 항산화제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양친매성 분자 즉 수용성의 성질과 지용성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 어디든지 침투하기가 매우 용이해요. 세포 안이든 세포 밖이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ALL이 알파 리포산이에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아스타잔틴과 차원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자기가 항산화로서 항산화 작용에 일을 마치면 아, 난 할 일 다 했어. 난 이제 하산할 거야 하고 더 이상 일을 못 해요. 그런 지쳐있는 항산화제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양친매성 분자인 ALA 알파리포산입니다. 자, 이 알파리포산은 수용성, 지용성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지질 이중 충돌 이게 뚫기 힘들거든요. 비타민 C는 여기 뚫기 힘들어요. 왜?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그래서 비타민 E가 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또 세포질의 수용성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드나든다.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일에도 ALE는 아무것도 거칠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 어디든 잘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어디에서든지 적절하게 잘 제거한다. 자, 메타 항산화제가 바로 ALA입니다. 이 메타라는 뜻은 한마디로 초월하는 더 높은 수준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 일 다 했던 비타민 C, E, 글루타치온 얘네들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아니야. 일어나서 복구돼. 걔네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또다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다? ALA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항산화제의 안티에이징 역할을 하는 게 ALA 알파 리포산이에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제거해 주는 게 항산화제라면 그 항산화제를 다시 재생 복구시켜 주는 게 누구예요? ALA. 한 단계 더 높죠. 그래서 메타 항산화제라고 한다. 또 ALA는 중금속을 아주 잘 킬레이트화 시킵니다. 콕 집어서 킬레이트란 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게발로 콕 집어서 도망 못 가게 한다면 너 저리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아주 잘하는 게 ALA입니다. 우리 보통 중금속 보통 보면은 납, 수은, 카드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버려요. 자, 글루타치온도 중금속을 이렇게 배출해 내거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ALA, 알파리포산은 직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이 납을 킬레이트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납이라고 하는 중금속을 킬레이트하는데 보조 인자, 즉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고요. 수은이라고 하는 중금속을 빼내는데 셀레늄이 일부 역할을 해요. 역시 보조자로서 아연은 카드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외웠죠. 칼납, 셀수, 아카 이렇게 외웠어요. 칼슘, 납, 셀레늄, 수은, 아연, 카드뮴 이렇게 외우니까 지금은 아주 잘 외워졌는데 얘네들은 보조절에서 역할을 하지만 ALA 알파 리포산은 직접적으로 킬레이트 콕 집어서 저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킬레이트 직격으로 찝다. 자, 그 다음에 BBB 제가 얘기했죠. 뇌강이죠. 혈뇌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해서 우리 뇌는 뇌 장벽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사실은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아무나 통과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항산화제는 이 BBB를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분자의 크기가 커요. 그런데 알파리포산은 분자의 크기가 아주 작은 데다가 아까 얘기했던 양친매성, 수용성에서도 지용성에서도 어디에서나 활동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BBB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분자 크기가 작은 게 뭐예요?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는 BBB를 가장 쉽게 통과합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BBB를 아주 잘 통과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는 ALA 알파 리포산이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뇌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그에 따라서 기억력 개선, 신경보호, 알츠하이머 개선 이런 데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52분인데 좀 더 할게요. 이거 한 김에. 전 더 더워요. 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입니다. ALA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일반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일반 항산화제들도 혈당을 낮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 내의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제거하면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그럼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일반 항산화제도 혈당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ALA 알파리포산은 GLUT4라고 하는 포도당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요. 인슐린이 부족해도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게끔 해줍니다. 작용이 어떤 작용? 직접 작용. 그러니까 ALA는 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잘해요. 중금속이든 아니면 메타 항산화제로서 어떤 그 다른 항산화제를 부활시키는 거든 뇌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든 뭐든지 직접적인 것을 아주 잘한다. 그것이 혈당에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제2형 당뇨라든가 당뇨 정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AL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 서포트 제품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5대 항산화 작용이 왼쪽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리버 서포트 제품을 통해서 이런 5대 항산화 작용도 정말 잘 이룰 수 있고, 간을 정말 잘 보호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고, 정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뇌세포까지 잘 케어할 수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혈당이라든가 인슐린의 어떤 그런 민감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간은 어떻게 독소를 맞이하고 또 배출하는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외국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렇게 간처럼 생겼죠. 여기가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독소를 받아들여요. 우리 몸에서는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독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을 한 시간째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독소가 많이 나오는 순간이에요. 이 1단계에서 이 독소를 취합하는 일들을 하려면 뉴트리언트 니디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뭔지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맞습니다. 비타민 B군 이렇게 있죠. 폴릭 액시드는 뭐죠? 맞습니다. 비타민 B9 엽산이 엽산. B군들하고 그죠? 이거 뭐예요? 글루타치온.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하면 뭐였어요? 강황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해되시죠? 이런 성분들이 이런 그 항산화 물질들이 필요해요. 1단계에서.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아만 두면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 이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겠죠. 소변, 담즙,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맞죠? 땀도 여기 하나에 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작용들을 잘 이루려면 꼭 필요한 이 2단계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더라? 맞아요. 메티오닌,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두 가지, 그 다음에 글루타민. 메티온하고 글루타민은 뭐죠? 아미노산. 시스테인, 역시 아미노산. 글리신, 역시 아미노산.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또 나오죠? 비타민 C, 폴리액시드, 비타민 B9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리버 서포트 제품에 들어있는 콜린이라고 하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를 이루는 것. 그 다음에 타우린. 아까 우리 타우린 맞죠? 독소를 배출하는 간에서의 이런 1단계, 2단계 이 작용에서 리버 제품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각각 1단계도 2단계도 아주 적절하게 잘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ALA는 없잖아요. ALA는 없어도 또 NAC, N아세틸시스테인은 없어도 어때요? 다 뭐가 있나요? 글루타치온이 양쪽에 다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키려면 NAC 그리고 ALA가 같이 있어주면 글루타치온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죠. 1단계 해독 단계 1.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리버에 충분히 있다. 물론 리버에는 비군이 없지만 비군은 아주 흔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글루타치온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해독 2단계에는 역시 비타민 C와 그다음에 비군들 마그네슘 그다음에 이런 네 가지 아미노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브굿은 아미노산의 아주 진심인 회사예요. 하나하나 제품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이제는 제 머릿속에 뭐가 좀 그려지는 것 같아. 아, 회사의 제품 철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2단계에서는 역시 글루타치온과 타우린과 콜린 이런 구성을 통해서 정말 제품 하나하나가 감동 있게 걸작으로 만들어지더라. 과연 리브굿의 제품들이 여기서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리브굿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알파 리포산보다 더 빨리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소수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성화된 필요한 물질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제품을 정말 걸작으로 만들어가는 리복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도 정말 제대로 찾고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도 한번 멋지게 한번 이루어볼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품들로 우리 멤버들에게 걸작을 만들어낼지를 기대해 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